안녕하세요.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했네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꺼졌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또 출근이시네요. 주말 내내 비가 왔는데 잘 보내셨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정도 비 오는 날씨를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를 안 찼어요. 잠깐만요. 그냥 계셔보세요. 다시 나왔나요? 제가 처음에 마이크를 깜빡하고 안 찾아서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거 목소리가 안 들렸을 텐데요. 비 오는 주말인데요. 비 오는 주말인데요. 이거 저는 좀 문을 다 열어놓고요. 좀 썰렁해서 입고 있어요. 비 오는 주말인데 잘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 정도 비 오는 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멍 때리면서 비 보기도 좋고 문 열어놓고 낮잠 자는 것도 좋아합니다. 요 며칠 동안 굉장히 아이패드에 내장 마이크가 있어요 원래? 그건 몰랐네요. 매번 우리 같이 일해주시는 동료분들 오시라고 하는 게 미안해서 혼자 해봤습니다. 이 텀블러는 제가 전에 유세 때 경주 갔을 때 산 거예요. 쏟을까봐 텀블러에 담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뭔가 잘 안 되네요. 이거 안 되겠다. 잠시만요. 뭔가 잘못돼서요.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되나요? 이제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핑크색? 이 핑크색으로 팔아서 핑크색 했어요. 소리를 없애야지 울리는구나.
아, 예. 요 며칠 동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이 라방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게 결국은 결국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비정상으로 나가는 과정과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죠. 공당에서라면요.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사실 그 전에 저는 일단 경선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그 새로운 후보 중심으로 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정치 얘기를 좀 덜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근데 이건 좀 너무 나갔죠. 문제는 뭐냐면 김은수 후보를 당내 친윤 세력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절차를 통해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뭐 등록을 하라고 하고, 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후보가 정해졌잖아요. 여러 가지 3차에 걸친 경선을 통해서요. 뭐 그게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런데 그 사람을 몇몇 친윤 세력들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 절차는 당원들을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됐어요. 근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갑자기 이 사람으로 가자라고 하고 국민투표 붙이자 이러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당원들이 오케이 하면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해진 절차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진다면 뭐 대통령이 정해졌는데 대통령을 갑자기 끌어내리자 내일 갑자기 하루 동안 ARS로 국민들 상대로 투표하겠다라고 하면 그거 적법합니까? 그렇지 않죠. 기본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강하게 나섰던 것은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당과 더 나아가서 우리 당은 여러 가지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받는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뭐 사기업의 문제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국가적인 문제죠. 그리고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에서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몇몇 세력들이 작당해서 이런 일을 백주대낮에, 백주대낮도 아니고 새벽에 벌일 수 있다? 이걸 용인하면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거예요. 사실 정치적인 문제에서, 잠시만요. 사실 정치적인 어떤 문제, 정치인들은 그래요. 뭐냐면 어떤 선택의 순간을 계속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이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정답이 명확한데도 정답이 아니라 오답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정치인들, 고 무리들, 그리고 정치인 개인의 이익, 단기적인 이익들과 정답이 꼭 맞지 않은데, 또 근데 그 다수의 무리들이 똑같이 서로를 눈 감아주고 용인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눈 딱 감고 그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이익이나 나라의 이익은 뒷전이 되는 거죠. 공동체 이익은 뒷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좋은 정치인이에요. 저는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 어떤 사회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좋은 정치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좋은 정치인이 그 시기에 힘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고 그 사회가 발전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도 하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게 작년 12월 3일에 계엄을 막을 때 제 어떤 선택의 기준하고 5월 10일 어제 그제죠. 요때 제가 강력하게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바로 잡고려고 싸우려던 그 선택의 기준은 사실 똑같아요. 그게 옳은 길이었고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런 문제들은 정답이냐 오답이냐 보통은 그 세상사가 정답이냐 오답이냐가 그렇게 일도양단식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회색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그 회색지대라 하더라도 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를 뿐이죠. 어딘가에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본질적인 문제, 이런 중요한 문제는 정답이냐 오답이냐가 너무 명확한 경우가 많아요.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들이 오답을 일부러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국민들이 소속된 국민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정답으로 갈 만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근데 그 정답으로 가는 용기를 내는 게 그 정치인 개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 때 그 손해를 감수하고 정답을 택하느냐 아니면 겁이 나거나 아니면 자기 이 불이익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냥 게으르거나 이런 이유로 오답을 따라가는 정치인과 용기 내서 정답을 택하는 정치인이 있죠. 아쉽게도 오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고 역사상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 역사를 바꾸는 건 좋은 정치인입니다. 용기를 내는 좋은 정치인이 그때 있었느냐. 그리고 그 정치인에게 그때 그 정답을 관철해낼 만한 힘이 있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역사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전화가 오네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눈 딱 감고 정치인들이 많이 오답을 쪽에서 가는 이유는요. 전에 뭐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1년만 지나면 사람들은 다 잊고 찍어줘. 이런 거. 그런 마음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런 면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좋은 정치, 그래서 나라를 위하는 정치를 하려면,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 경험이 많다. 그런 정치 경험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경험입니까? 그건 오히려 초심을 잃은 거지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제 개인의 불이익이나 어떤 정치공학 같은 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우고 스위치를 끕니다. 그걸 생각하면 사람이 간사해지고 사람이 더 겁이 많아져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그 스위치를 그냥 끄는 편입니다. 12월 3일 계엄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사실 여기서 김문수가 되는 게 난가, 한덕수가 되는 게 난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한덕수 분은 그래도 계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따지기엔 이 민주적인 절차 위배가 너무 본질적인 거였어요. 그럼 그럴 땐 그 문제는 저는 스위치를 꺼놓습니다. 그렇게 해야 담백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제 경험으로서의 어떤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그렇고 저희 소위 말하는 우리 저랑 뜻을 같지 않은 의원들도 강하게 나섰잖아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 한 6번 정도를 페북을 썼더라고요. 하루에.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보통 메시지를 그렇게 안 하고 좀 뭐 스토커도 아니고 계속 이게 뭐 그냥
그냥 될 때까지 때리는 거잖아요. 말만 좀 바꿔가면서 어떻게 보면 온도만 좀 높여가면서 가급적이면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사실 12월 3일 개헌 밤에도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건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그런 건데요. 근데 이게 제가 그렇게 때려서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해 줬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반응해 줬기 때문에, 여론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답이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게 맞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 맞는 쪽의 편에 서서 거기에 힘을 모으고 거기에다 무게를 부여하는 게 좋은 정치인의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꼭 좋은 정치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분명합니다. 저는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적어도 좋은 정치인이 정말 되고 싶은 정치인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게 나이 들었다고 제가 느끼는 게요.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보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노안이 와서 그런지 이렇게 보게 된다고요. 결국은 좀 세일즈맨이 좀 약파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렇지만 그런 좋은 정치 하기 위해서 해주셔야 될 것이 바로 당원 가입입니다. 한 달에 1,000원씩 제가 1,000만 배로 더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꼭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당원이 돼주셔서 제가 좋은 정치 하면 저를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제가 좋은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아주 가혹하고 잔인하게 밟아버리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그런 따가운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눈빛을 항상 느끼면서 정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이 보수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바꾸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건 상식적인 많은 분들이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만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세일즈맨 얘기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을 참 좋아했어요. 아서 밀러가 쓴 거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몇 년이더라? 잠깐만요. 이게 뭐 세일즈맨이 뭐 하다가 어떻게 나중에 죽는 얘기예요. 그냥 뻔한 얘기인데 그걸 제가 왜 좋아했냐면 어릴 때 이 연극을 봤어요. 어릴 때 이 연극을 봤는데 제 기억에 전무송 씨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젊은 전무송 씨였죠. 그런데 어릴 때 본 연극은 좀 오래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세일즈맨의 죽음을 공연을 이건 유명한 연극이니까 자주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가면 할 때마다 좀 찾아가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봤던 연극 또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별로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서 딴 생각을 이렇게 하고 멍하니 있다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 아더 밀러가 그 마릴린 먼로의 마지막 남편이었어요. 마릴린 먼로가 61년인가 2년인가 죽었잖아요. 의문사 비슷하게 죽었죠. 뭐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죠. 뭐 케네디가의 관계라든가 마피아라든가 뭐 CIA 관련서도 있고 FBI 관련서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둘이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이혼하고 한 몇 달 있다가 말문어 죽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장례식에 안 갔던 걸로 좀 알려져 있죠. 이걸 왜 했더라? 제가 세일즈맨처럼 굴었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좀 세일즈맨처럼 보이지만 당원 가입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기왕 그리고 당원 가입해 줄 때 월 1,000원씩이라도 하셔가지고 책임당원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힘이 생기고 여러분의 힘이 정치를 바꿉니다.
정치라는 게 정치가 뭔가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뭔가 붕 떠서 가거든요. 어, 저는 정치가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으로는. 왜냐하면 저는 정치를 하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비상대책위원장도 하고 당대표도 했지만 비상대책위원장하고 당대표는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월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일 높은 당원이기 때문에 당비를 월 250만 원씩을 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모든 일정에 얽매이고 이렇게 계속 자전거 타듯이 굴러가듯이 하게 되죠. 그게 정치인데 정치가 근데 참 중요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허접하고 바보 같아 보이고 실제 그런 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게요. 여러분들이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거든요. 알게 모르게. 여러 분야에서. 기업도 바꾸고 다 바꿔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그것만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좋은 정치 같이 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셨잖아요. 저랑 똑같이 나서는 것, 용기 내는 것. 저희한테 투자하십시오. 저희가 좋은 정치로 돌려드릴 겁니다. 근데 정치를 보면 이제 김종필 전 총리가 정치는 허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허업. 멋진 말이죠. 김종필이라는 정치인은 대단히 매력적인 정치인이었어요. 글씨도 잘 쓰고 한시도 잘하고 그리고 되게 잘생겼었죠. 여러 가지 해안도 있었고요. 뭐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이 좋았는지 아닌지 그건 좀 변론으로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는 면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일단 사람 자체의 매력이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치를 허업이라고 했죠. 근데 그러면 글쎄요, 정치를 다 끝나고 나서 그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100% 동의하지는 않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뭐 세상에 허업이 아닌 게 있겠나요?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차피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의 죽음인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었던 게 그 지점에서 생각해 보면 다 허업이겠죠. 그런데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게 돼요.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의식의 흐름 따라 막 한다고. 제가 좀 그렇긴 해요. 생각나는 대로 중간중간 말을 이어서 그냥 말하는데, 뭐, 이건 제 라방이니까, 뭐, 싫으시면 안 들으시면 되죠. 정치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게 남미 북부에 있는 나라들을 독립을 하게 한 완전 대단한 영웅이거든요. 남미 원주민은 아니죠. 이주한 사람의 그건데 그 당시에는 섞여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독립시킨 나라가 볼리비아가 이제 시몬 볼리바르의 이름에서 따온 거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리고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다 이 남미 북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시몬 볼리바르가 이렇게 독립을 시켰던 거죠.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 인생이 그러니까 어떤 위인이나 역사적 인물을 보면요. 그 인생 하나를 보면 근데 이건 운빨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근데 반대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한 의지와 이렇게까지 집념을 가지고 계속하고 결국은 성공을 이뤄내지? 어떻게 이렇게 불운과 싸워서 이렇게까지 이겨내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 바르가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대단히 좀 좋아하거든요. 한번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청년분들은요. 근데 이 사람이 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축출되고 그래요. 근데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쟁기질을 했던 거야. 이렇게요. 그게 유명한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는 딱 느껴지시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해온 그 모든 거가 결국 이 사람의 죽음에 이르러서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결국 뭐 자기 신세한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이 사람이 해온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싸워서 이기고 싸워서 이기고 근데 그게 다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기지? 어떻게 여기서 이런 결정을 하지? 할 정도로 무모하리만큼 용기 있고 그리고 또 인내심 있고 전략적인 결정들이었어요. 그 말이 제가 아까 허업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제가 법무장관 때 이름이 생각난다 갑자기. 그게 콜롬비아에 있는 어떤 도시에 출장을 갔는데 마약 그러니까 공정거래 관련한 그 도시였어요. 잠깐만요. 생각났다. 카스타헤나인가? 잠깐만요. 카르타헤나라는 도시. 미안합니다. 카르타헤나라는 도시에 갔었는데 왜 그 도시를 제가 출장 갈 때 너무 이거는 좀 약간 흥분됐던 게 뭐냐면 그 시몬 볼리바르가 카르타헤나 주변에 거의 카르타헤나 그 권역에서 최후를 맞았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볼까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워낙 그 카르타헤나가 콜롬비아 도시인데 마약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콜롬비아가. 그러니까 위험해서 그 주변에 여행은 하지 말라고들 하더라고요. 텔레가 많이 오네요. 우리 실장님이 걱정하시는데 저한테 라이브 지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용기를 주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장춘몽 같은 거잖아요. 그 인생의 일장춘몽이다 이런 얘기 같은 건데 제가 그건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시몬 볼리바르의 인생이라든가 그거에 관한 한번 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 재미없으니까 음악 얘기를 하면요. 일장춘몽, 막 허무하다 이런 얘기 나니까 생각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이후에 대중가요로 가장 최초의 대중가요가 뭔지 아세요? 뭐 그건 뭐 정확한 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많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가라고. 희망가. 붕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1920년대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취입이 된 곡이거든요. 근데 어떤 백과사전 같은 거 보면 최규엽이라는 가수가 불렀다. 최규엽이라는 분은 진짜 있었던 가수긴 한데 최규엽이라는 가수가 불렀다라고 하는데 또 누구는 그게 잘못 와전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권번 출신 그러니까 기생 두 분이 부르셨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더 그게 더 그 취입을 했었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이 노래 자체는 원래는 그 서양의 그 성경 가스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190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무슨 어떤 학생들 익사사고 같은 게 났었나 봐요. 세월호 같은. 그래서 거기서 장송곡 같은 걸로 이걸 편곡해서 불러서 유명해지고 그게 우리나라에서까지 취입되고 이걸 이제 우리 대중가요의 효시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근데 이 노래가 은근히 굉장히 현대적이고 가사도 좋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버전 중에서 가수 이선희 씨가 어떤
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거를 이제 라이브로 불렀어요. 근데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 버전을 되게 좋아해요. 희망가. 아, 황성희 여터보다 이게 더 오래된 노래예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잠깐만. 잠깐만요. 왜 안 되지? 희망. 저 이거 가사 다 알아요. 신여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 기타 함춘호 씨가 치는 거예요. 만사나 유몽중에 다시 이로다. 여기서 갑자기 진성으로 부르잖아요. 옛날에는 이선희 씨가 조금 질르기만 했는데 그 좀 비교적 최근에는 노래를 좀 바꾸셨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좋아요. 아침에 백년장수를 할지라도 아침에 안개로다. 담소하라 던너 주세 자기의 침몰하랴 상만사를 잃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희망이 족할. 아, 소리 작다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으시면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유튜브 튼 거거든요. 아, 2만 명이 계신데 굳이 여기 와서 또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제가 참 정성은 인정합니다.
침몰. 아, 그리고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후보를 불법적으로 교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게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꼭 결단해야 될 세 가지를 숙고해서 성의 있게 제시했고 그걸 꼭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청했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 제가 잘 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 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게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직 마약 수사직 그 우리 저 수사관님도 계시거든요. 잘 지내십니까? 고생 많으시죠? 우리 마약 수사직 수사관님들이 정말 고생 많으세요. 거기 또 직렬이 이렇게 한정돼 있어가지고 숫자가 적고 그래가지고 승진도 좀 늦고 하는데 그렇게 밤잠 안 자고 그렇게 하시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존경합니다. 아, 옛날에 제가 그런 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반부패 마약 부장이었어요. 지금은 체제가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대검 검사장일 때 특수수사랑 마약 강력 깡패 수사를 같이 관장하는 그런 그 이 검찰총장 밑에서 그런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건 3차장 때였나?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시 이제 마약 부장이 어떤 대만 삼합회 관련한 마약 쪽 첩보를 받아온 거예요. 받아온 건데 뭐냐면 어떤 그 마약의 삼합회 쪽에 있는 중요한 간부의 내연녀를 어떻게 조사하다가 이제 우리 편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얘기를 들어낸 게 뭐냐면 어디 인천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항구에서 영화 같은 거죠. 무슨 거래가 크게 이루어진다. 근데 이 단위가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큰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끌어내서 요 사람들 몇 명 잡는 거 말고 그걸 한번 제대로 잡아보자.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잔챙이들이 아니라 그런 단체 범죄 단체들이 갖고 오는 마약 같은 거는 확실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마약은 중간이 없어요. 아주 조져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병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보면 마약 수사 가지고 얘기했던 이유가 마약은 중간이 없어요. 밟아버려야 돼요. 국가에서 아주 강하게 밟아버려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이 나라를 포기합니다. 다른 세력들이. 그럴 정도로 이 나라는 정말 독해서 마약을 하는 순간 죽는다. 이런 걸 줘야 돼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과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마약 부장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 관계를 터야 되는데 뭐 기본 거래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하고 그 마약 거래를. 근데 돈을 뭐 한 9천만 원, 8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비용이 예산이 있는데 뭐냐면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표시는 해요. 마킹은 하는데 마킹 해봤자 갖다 쓰면은 그 뭐 전국에 그 딴 데다 쓰거나 저기 뭐 편의점 가서 쓰면 그걸 어떻게 뭐 되찾겠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가지고 그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좀 성공 가능성도 좀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 마약 부장이 너무 열의가 강했어요. 또 저는 이게 또 열심히 하고 정의감 있게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거를 그냥 응원해주는 지원 막 그래도 그걸 응원해주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마약 수사관님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어쨌든 편 들어주고 뭐
사고 나더라도 제가 책임진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또 리더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그렇게 오퍼레이션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근데 가면 얘네가 그거 날름만 거의 1억 가까이 드는 날름 먹고 하지면은 이거 뭐 문책도 당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약 부장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맞는 말 같긴 한데 갔다가 또 우리가 또 뭐 맞고 올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서 뭐 우리 뽕쟁이들이야 뭐 검찰이다 이러면 조금 그렇지만 삼합해면 얘들은 뭐 얘네 우리 무서워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꼭 너무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정보 자체가 너무 그럴싸했고 국익에 맞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 그래서 그걸 제가 하게 해줬죠. 근데 조금 다행스럽게도 걔네가 냄새를 맡고서 그 자리에 안 왔어요. 만약에 그래서 그 돈이 떼이지 않았죠. 나라 돈, 그러니까 마약을 수사에 뭐 어떤 도에 돈 쓰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근데 마약은 잡아야 됩니다. 아주 잔인하고 강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중간이 없어요. 잘못하면 미국처럼 됩니다. 미국처럼 마약 일상 거리에서 마약이 막 횡행하는 나라가 되거나 아니면 깨끗한 나라가 되거나.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깨끗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그게 임계점이 넘어가고 있어요. 특히 검수완박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민주당 나쁜 놈들이에요, 저거. 지들 범죄에서 벗어난 건 다 좋은데 이래가지고 뽕쟁이 밭돼가지고 우리 애들 다 저러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이건 아주 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가가 깡패하고 마약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들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약한 사람들을 중독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상대로 하려면 누가 나서면 국가 권력이 대신 나서 싸워줘야 돼요.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고요. 중간이 어디 있어요? 얘네들 인권? 그거는 알아서 챙기라고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깡패하고, 마약쟁이들한테 인권을 먼저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인권 중요한데, 그런데 피해자의 인권하고 국민들의 인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열렸네. 검사 시절 썰 좀 많이 이거 얘기하면 또 우리 스태프들이 뭐라 그래요. 또 자꾸 뭐 검사 프레임 얘기한다고 그런다고. 근데 전 검사 시절 열심히 일했어요. 이렇게 일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치할 때 이 마음가짐처럼 일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뭐 열심히 일했고, 그걸 제가 뭐 부끄럽고 숨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범죄단체에서 일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한 거고, 그 과정에서 백 들어준 적 없고, 그 과정에서 외압 받아준 적 없고, 그 과정에서 나쁜 놈들 잡으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좀 젊을 때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청에 근무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잠깐 그러니까 저는 계속 특수사를 했었는데 공판 검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깡패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혼빈간 그런 거 있었거든요. 뭔지 아세요? 혼인빙자 간음. 지금 없어졌어요. 혼인을 빙자해서 성관계를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처벌되고 구속되고 막 그럴 사안이었어요. 근데 이 깡패가 쪽팔리게도 그걸로 잡혀온 거예요. 근데 꽤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 조사하다가 얘가 잠깐 저한테 할 말이 있다. 제가 하도 몰아치니까 자기가 좋은 제보를 하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쯤이었는데 뭔가 들어보니까 자기 조직에서 이 친구는 이제 이 홍성 쪽에 있는 깡패 조직의 한 2인자, 3인자 정도 되는 애 있는데 자기 조직 중에서 하나를 죽여서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좀 제보를 하겠다. 그러나 그래 제보를 해라. 근데 나보고 너무 몰아치지 말라. 제가 계속 얹고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참 독했어요. 젊을 때는. 일을 그냥 열심히 했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집에 안 갔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되게 피곤했을 거예요. 상대 편에서. 물론 자기 죄가 되는 거를 가지고 가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죄 중에 제일 큰 게 사람 죽이는 죄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생명 이상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런 피해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가족들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몇 백억 해먹는 것보다 이게 더 사람 죽이는 게 최고로 저는 중요한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전후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몇 년간 안 보이는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계장님이라고 그러죠. 수사관. 그러니까 한 두 분 정도 계세요. 근데 이걸 좀 찾아보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깡패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되게 야비해요. 깡패들이 되게 의리 있고 그럴 것 같죠? 절대. 제일 야비하고 제일 뒤통수 치는 놈들이에요. 깡패 세계가 원래 그렇거든요. 거기는 돈이에요, 무조건. 요즘에 뭐 막 주먹 세우고 뭐 칼부림 잘하면 뭐 위로 올라가냐? 존재가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돈을 많이 줄 수 있으면 모야분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살살거리면서 정보를 다 주진 않아요. 이게 조금씩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간 보고 막 밀당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몇 군데 장소가 나왔어요. 얘가 어디에도 묻었다, 어디에도 묻었다.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000년대 한 초반이었거든요. 2005년, 2000년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수사비를 막 잘 제대로 검찰에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돈 쓸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땅을 파야 되는데 겨울이잖아요. 삽으로 땅이 안 파져요. 그러니까 어떤 야산의 어떤 그런 거였는데 그럴싸한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산에서 사람 묻을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얘네 기준으로는 몇 년 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풀도 자랐고 얘가 찍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찍어줘서 파는데 포크레인을 이렇게 데려다가 한 반나절을 팠어요. 땅을, 언 땅을. 물론 그 포크레인은 당연히 내 돈으로 했죠. 그때는 그런 보조가 안 나왔어요. 근데, 너무 찾고 싶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뭐 그 원혼을 좀 달래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제가 그거 하다가 대검으로 불려가서 다른 수사를 했거든요. 이게 정치 수사 같은 거를. 한 중간에. 근데 사실 사람을 얻다가 묻으면 몇 년 지나면 그 위치를 찾기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를 제가 막 닥달했죠. 장난하냐고 지금 네가 나 내다바이 치냐고 막 뭐라고 하면 그럼 또 얘가 변명을 하게 되면 또 그럴싸한 게 아니 몇 년 지났는데 좀 착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여기다 몇 번 또 찍는 그냥 두 번을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그걸 못 찾고 왔어요. 근데 그러고 제가 서울로 갔거든요. 나중에 그 다음에 저는 그게 계속 찜찜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속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네가 사고 치고 어디 밀항에 가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걸 이용해서 막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제가 속은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사실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얘기를 나중에 그 수사관이 제 방에 있던 그 계장님이 나중에 저한테 전해준 거니까. 근데 진실은 모르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이 깡패한테 좀 속았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이 깡패 애들이 어떻게 돈을 버냐면 이게 홍성 쪽에 있는 깡패, 태양회파 이런 거 치고 나올 거예요. 태양회파라고 있어요. 이름은 더럽게 멋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름들은 보통 지네들이 져요. 태양회파 뭐 이런 멋있는 거. 그런데 뭐 있잖아요. 뭐 양은이파 뭐 이런 거 있죠. 양은이파 좀 이런 이름들은 수사기관에서 붙이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안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깡패들 보면 이제 이렇게 계보가 있어요. 지방 가보면. 그렇게 보면 뭐 몇 가지 있죠. 광주 쪽은 서방파가 유명하고 부산 쪽은 칠성파가 유명하고 그리고 반개들이 쫙 하고
얘들이 다시 서울로, 그러니까 이 호남 쪽에 있는 깡패들이 그 이 독재 정권 이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이쪽을 장악하고 영동, 당시 강남이죠. 이쪽을 장악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느 정도의 그 계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 우스꽝스러운 이름들이 있죠. 좀 멋지지 않은 이름들. 이건 다 수사기관이 붙인 거야. 아, 너네는 조양은이가 이거니까 양은이파 뭐 이런 거죠. 자기들끼리 양은이파 안 그래요. 왜냐하면 조양은이가 이건데 양은이파 그러겠어요. 뭐 우리 기준으로 보면 동훈이파 그러겠냐고 우리를. 그러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근데 이 홍성 쪽에 있는 이 태양열파는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돈을 뜯냐면 이런 거예요. 여름에 보면은 이제 예전에 그 이 대천 해수욕장이 굉장히 이 한창 사람들 많이 갔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피서철에. 그러면 여기에 여관들이 있죠. 여관들이 있으면 여관들을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잡냐? 정가로.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2만 원이다. 그럼 2만 원으로 한 달, 두 달 잡아놓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 하면 그러니까 여관마다 10개씩 방을 잡아서 그걸 2만 원짜리 방을 잡아요.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돈 버는지 이해하시겠어요? 2만 원이면 2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피서철에 그러면 2만 원 주고 방을 넘깁니까? 여관에서? 아니죠. 20만 원씩 받잖아요. 1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 탈세고 그렇지만 그 여관들은 한철작 상사를 그렇게 올려받아요. 그런데 이 깡패 얘들한테 한 10개 방마다 이렇게 받는. 그렇게 되면 그 차액 18만 원 곱하기 10 이걸 그냥 월마다 가서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신고하기도 뭐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관 업주들도 사실상 불법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보호비를 막 받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것도 오래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좀 그 약점을 가진 사람들한테 뜯어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오늘 너무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아, 일단 빨리 검사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는데 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런데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 마약 수사관님께서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마약 수사관님들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뽕쟁이들은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겁이 없고 힘이 세요. 뽕을 맞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약 수사관들 보면 잡으러 갈 때 되게 조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들은 이렇게 허세 덩어리가 되잖아요. 하면. 그리고 순간적으로 힘이 굉장히 세다고요. 그리고 앞뒤를 안 본다고. 공권력을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또 얘네들은 몸이 되게 약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잘못 때리면 죽어요. 막 부러지고 이런다고. 지금 지네들 아픈 줄 모르고 덤비니까 그럼 또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드시죠. 잠복도 많이 하고.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마약 수사관들. 아, 대천 해수욕장 많이 가보셨어요? 거기가 좀 이렇게 좋잖아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경포대, 대천 이 양대 산맥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진짜 스터디 위드 미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책을 보고 있는데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미안하잖아요. 뭐 한마디라도 뭐 들으려고 오는데. 그리고 뭐 누가 지금 내 걸 가지고 스터디 위드를 할지는 또 좀 모르겠고요. 근데 보면 실제로 그렇게 ASMR처럼 틀어놓고 공부한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잡고 정말 각 잡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한 2시간 동안 책 보는 거 만들어 보려고 해요. 될까요, 그거? 근데 사람들이 볼지 모르겠어요. 당원 가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아까 했다고. 서진다. 야누스, 오사카 시민님. 야누스가 지금 이 서초동에 있잖아요. 저 가끔 가요. 거기 근데 공연들이 꽤 생각보다 뭐
조금 프리 재즈 가깝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야, 뭐 여기서 무슨 서초동 교대역 앞에서 그 프리 재즈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제가 스터디 위드미를 하면서 이제 나 진짜 이건 할래다 말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틀으려고 했었어요. 그게 예, Lover Please Stay With Me 갑자기 그 생각나서 틀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참았습니다. 뭐 수다 떨다가 벌써 꽤 지나갔네요. 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나방 하는 게 막 시트콤 하는 것 같다고. 시트콤 좋아하세요? 저는 시트콤 좀 교정직을 좀 늘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시트콤 좋아하는데요. 시트콤 좋아하시나요? 많이 봤어요, 옛날에. 저 얼마 전에 밤에 선거 기간 중이었다. 그 OTT에서 순풍산물가 옛날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 봤죠. 순풍산물가를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김병욱 PD잖아요, 그분이. 김병욱 PD 표의 시트콤을 대부분 좋아했어요. 뭐 순풍도 있고 하이킥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것들 다 아주 좋아했죠. 근데 거기 그게 있었어요. 우리 웬만하면 보면 신구 선생님 나오잖아요. 연기도 잘하시죠. 근데 그때 제가 우리 딸내미가 어릴 때 이렇게 놀이터에 자주 놀았는데 거기는 또래도 남자애들랑 둘이서만 계속 놀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신구 씨더라고요. 신구 씨. 오래된 얘기니까 그 걔도 많이 컸겠네요. 신구 선생님도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죠. 그리고 그 음악 그 시트콤 중에서 그러니까 김병욱 PD의 시트콤은요 은근히 가끔 음악 선택을 되게 찡하게 잘해요. 제가 저번에 순풍에서 비 오는 거리 그 이승훈 그거 나온 거 말씀드린 적 있죠. 그것도 되게 정교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이킥인가? 박하선 씨 나온 게 하이킥인가요? 박하선 씨가 선생님으로 나온 거. 거기서 역시 제가 평소 좋아하던 음악인데 그게 딱 나오는 너무 잘 어울리게. 그러니까 시트콤은 원래 웃기라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김병욱 씨가 시트콤에서 가끔 그 집어넣는 음악은 웃긴 음악이 아니라 좀 슬픈 음악을 틀어요. 근데 되게 역설적으로 잘 어울려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박하선 씨 그거였는데 잠깐만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그게 순풍에서 그러니까 하이킥에서 짧은 다리 역습이죠. 거기서 이 노래가 나와요. 아시나요? Oh lover, hold on till I come back again. for these arms are growing tired and my tears. 맞아요. 레이첼 야마가타의 듀엣이라는 곡입니다. 노래 좋아요. 근데 이게 그 박하선 씨랑 조금
그 러브신 같은 데 나오거든요. 갑자기 좀 뜬금없게. 근데 너무 잘 어울렸어요. 하이킥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하이킥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We're gonna do all the things we should have done. 시드캠은 안 맞는 곡 같죠? 그 장면 한번 보세요. 약간 찡하다니까요. As we lay down to bed, I'll be here if you come back. 저는 테슬로퍼와 페니로퍼만 굳이 따진다면 페니로퍼입니다. 하이킥이 맞아 세 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이킥이죠? 저는 고양이들에게 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지들이 오고 싶으면 오겠죠. But I remember what we said as we lay down to bed. I'll forgive you just come back home. 여러분 책임다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제가 좋은 정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라방 할까 말까 했던 것 중에서는요. 내일부터 선거 운동 기간 중인데요. 그 동안에는 당 차원에서는 당원 모집을 하면 안 된대요. 선거법상 당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주변에다가 권유하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뜨거울 때 당원들이 많이 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모집하는 건 또 꼬투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후부터는 가급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라방을 켰습니다. 근데 이 노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만 졌나요? Cause I remember what we said as we lay down to bed. 드라마 봄밤도 좋아했어요. 그 한지민 씨 나오는 거죠? 좋았어요. 거기 그거 있잖아요. 스탠바이 유어맨. 잠깐만. 그거 아세요? 그게 그 한지민 씨랑 정혜인 씨 나온 거 아니에요? 저 그거 봤는데. 거기에 이거 하나 틀고 마칠게요. 옛날에 우리 동료들이 같이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바로 끊었을 텐데 저는 이번엔 안 그렇게. 이거 맞아요. 칼라브리니에요. 이게 프랑스 대통령 와이프였잖아요. 근데 노래를 잘해요. 그 배우이기도 했는데 노래를 특히 이 곡을 잘합니다. You have the bad times, and here have the good times. Doing things that you don't. 맞아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아니야. 봄밥 봐봐. 아닌데 그거는 저거잖아요. 이건 여기 나왔구나. 제가 또 헷갈렸나요? 맞아요. 이건 손혜지 씨 나오는 것 같고 봄밤은 한지민 씨 나오는 거였죠. 뭐 어쨌든 근데 뭐 잘생기고 이쁜 사람도 나오고 비슷하게 뭐 여자 남자 하씩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동대문 보세옷 장사하시면 딱일 듯이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보세옷 사러 동대문 자주 갔었습니다. 동대문 경기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Stand by
something warm to come to when nights are cold and lonely. Stand by your man.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후져서 여러분이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원 가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